자, 그럼 지금부터 신비롭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의 한라산에 얽힌 이야기 백록담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하늘의 궁전을 지키던 용과 그가 잃어버린 여의주가 어떻게 한라산의 백록담이 되었는지 그 슬프고도 위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이 적셔줄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옛날 아득히 높은 하늘나라에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의 궁전에는 귀한 보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구슬 여의주였습니다. 이 여의주는 오직 용만이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옥황상제는 가장 용맹하고 지혜로운 용에게 여의주를 맡겼습니다. 이 용은 여의주를 품고 하늘의 궁전을 지키는 수호자였지요. 용은 여의주를 다루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 매일같이 옥황상제의 허락을 받아 지상으로 내려와 수련을 하곤 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올 때마다 여의주의 영롱한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땅 위의 모든 생명체는 그 빛을 받으며 생기가 넘쳤고 백성들은 용의 존재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는 용의 존재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용처럼 하늘을 날고 싶어 했던 이무기들이었지요. 이무기들은 용의 힘을 빼앗아 자신들도 하늘로 승천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무기들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이무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는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올 때를 노려 여의주를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용은 여느 때처럼 지상에 내려와 여의주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악한 이무기가 바위로 변신하여 숨어 있다가 용이 한눈을 판 사이에 기습적으로 덤벼들었습니다. 용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깜짝 놀라 이무기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의 힘은 용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이무기는 끈질기게 용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싸움이 치열해지자 용은 이무기의 공격을 피하려다 그만 자신이 품고 있던 여의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던 여의주는 땅으로 굴러 떨어졌고 용과 이무기는 여의주를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용과 이무기의 싸움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고 땅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지요. 두 영물의 싸움으로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졌습니다. 용은 자신의 여의주를 되찾기 위해, 이무기는 용의 힘을 빼앗기 위해 서로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싸움은 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용은 이무기를 쫓아 한반도 남쪽 끝자락으로 내려왔고 이무기 또한 용의 뒤를 쫓아왔지요. 그때 땅으로 떨어진 여의주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산 하나를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산은 원래 한라산이 아니었고 제주도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였습니다. 여의주가 폭발하며 생긴 거대한 분화구가 바로 지금의 백록담 자리였습니다. 용은 자신의 여의주가 폭발하여 한라산 봉우리가 파괴된 것을 보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한편 이무기는 용이 슬픔에 잠긴 틈을 타 다시 여의주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용은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이무기와 맞서 싸웠습니다. 용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이무기를 바위로 변하게 했습니다. 이무기는 결국 바위가 되어 한라산의 한쪽에 박히게 되었고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죠. 하지만 용 역시 이무기와의 싸움으로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한라산의 분화구에 자신의 몸을 누였습니다. 용은 자신의 몸을 바위로 만들어 영원히 그 자리에 남기로 결심했지요. 나는 비록 여의주를 잃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 용은 자신의 몸을 바위로 만들고 그 바위 위로 눈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용의 뜨거운 눈물은 분화구에 고여 작은 호수가 되었고 그 호수는 밤이 되면 푸른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그 호수에는 용의 슬픔과 여의주의 영롱한 기운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세월이 흘러 용이 만든 호수에는 사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슴들은 호수의 맑은 물을 마시며 평화롭게 살았지요. 그런데 사슴들 중에는 온몸이 하얀 백록이 있었습니다. 백록은 다른 사슴들보다 훨씬 영특하고 신비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백록이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왔다가 호수 바닥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구슬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이 잃어버렸던 여의주였지요. 백록은 호수 바닥에 있는 여의주를 보고 놀랐습니다. 백록은 용의 눈물이 맺힌 이 호수가 얼마나 신성한 곳인지 알게 되었고 여의주를 함부로 만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마을에 사는 사냥꾼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한라산 꼭대기에 가면 흰 사슴이 살고 있는데 그 사슴이 사는 곳에 신비로운 구슬이 있다더라. 욕심 많은 사냥꾼들은 흰 사슴을 잡고 구슬을 차지하기 위해 한라산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백록은 사냥꾼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인간들이 여의주를 가져가면
이 호수의 신성한 기운이 사라질 텐데 백록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뿔로 여의주를 들어 올렸고 여의주를 지키기 위해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백록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백록은 목숨을 걸고 달렸지만 사냥꾼들의 수는 너무나 많았죠. 백록은 자신의 뿔에 여의주를 꽂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하늘로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록은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백록의 몸은 바위로 변했지만 그의 뿔에 꽂혀있던 여의주는 다시 빛을 내며 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백록이 쓰러진 자리에 하얀 돌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은 그 돌들을 보며 백록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백록의 희생 덕분에 여의주는 다시 안전하게 호수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용과 백록의 이야기에 감동하며 그 호수를 백록담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백록담은 흰 사슴이 살던 연못이라는 뜻으로 백록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백록담의 물은 용의 눈물과 여의주의 기운을 담고 있어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백록담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흐르고 있어 이곳에 있는 식물들은 특별한 약효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전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순수한 마음과 희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용은 자신의 힘과 여의주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것을 잃고 난 뒤에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둘째,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이무기와 사냥꾼들의 욕심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고 그들의 탐욕은 모두에게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자연의 신성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백록담은 단순히 호수가 아니라 용과 백록의 숭고한 희생이 담겨있는 신성한 장소인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그 맑고 신비로운 물을 보며 용과 백록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백록담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영원한 희생과 순수함의 상징으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